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배움의 순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고자 해요. 파리에서 한국까지 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과 경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새로운 만남과 배움이 주는 감동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교육 현장을 따라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따뜻한 감동에 젖으실 거예요. 제 이름은 카시아 마르소이고 프랑스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는 언제나 더 좋은 가르침과 배움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멀리 떨어진 나라 한국에 마치 마법 같은 교육 시스템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많은 동료분들은 우리 교육 방식이 이미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한국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리 없다고 웃어넘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배움의 비밀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호기심과 설렘이 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매번 제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교과서와 수업 계획을 보면서 모든 학생이 놀라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조금 다른 배움의 장소를 상상했어요. 모든 교실에서 에너지가 넘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꿨어요. 어느 쌀쌀한 아침, 저는 과감한 결심을 했어요. 옷과 공책, 그리고 희망이 가득 담긴 마음을 챙겨서 여행 가방을 쌌어요. 익숙한 파리의 거리를 뒤로하고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높이 날 때 창밖을 내다보며 약간의 긴장과 함께 설렘을 느꼈어요.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질지 궁금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즉시 이곳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감탄했어요. 바닥은 반짝이고 표지판은 밝고 읽기 쉽게 되어 있었어요. 넓은 터미널을 걸으며 프랑스를 떠날 때 가슴속에 품었던 수많은 의문들이 새롭게 시작된 이 나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공항 곳곳에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인사로 가득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여행객들은 짐을 들고 서두르고 가족들은 함께 웃으며 걸어갔고 직원분들은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여기저기서 디지털 스크린이 유용한 정보와 방향, 그리고 여러 언어로 인사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일상 속의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덕분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공항을 나오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니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높은 현대식 건물들과 바쁜 사람들이 가득한 넓은 거리를 보았어요. 푸른 나무와 꽃이 있는 공원도 있었고 사람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활기차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듯 모든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배움의 약속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여러 친근한 얼굴들을 만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소와 다정한 말들이 저를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비록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서로와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교육 방식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탐구하며 서로 연결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바쁜 거리를 걸으며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뛰었어요. 여기서 어떤 학교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지 호기심 가득한 학생들과 창의적인 선생님들이 기술을 사용해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젊은이와 어르신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미래가 보였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교육 방식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생각과 편견에 도전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상치 못한 무언가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나라에 서면서 한국에 정말로 삶을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교육 시스템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와 함께 이 여정을 걸으며 매 순간의 새로운 발견의 설렘을 느껴보시길 바래요.
오늘 제 모험이 시작되었고, 저는 진정으로 특별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희망과 결심으로 가득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그 순간,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였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표지판은 밝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었어요. 넓은 터미널을 걸으며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프랑스를 떠나 수많은 의문을 안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모든 것이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공항에는 친근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인사로 맞이했어요. 여행객들은 짐을 들고 바쁘게 움직였고 가족들은 함께 웃으며 다녔어요. 곳곳에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유용한 정보와 방향, 그리고 여러 언어로 된 인사말이 떠 있었어요.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로 인해 공항 전체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느낌을 주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고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높은 현대식 건물들과 바쁜 사람들로 가득한 넓은 거리였어요. 공원에는 푸른 나무와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사람들은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활기차고 가능성으로 넘쳐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느낌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여러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미소와 다정한 인사 덕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와 배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교육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탐구하며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길을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학교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멋진 수업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호기심 많은 학생들과 혁신적인 선생님들이 기술을 활용해 즐겁게 수업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젊은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가 보였어요. 이렇게 첫날의 한국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어요. 친절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활기찬 도시의 모습 속에서 제 의심은 점점 사라졌어요. 어쩌면 한국에는 정말로 특별한 교육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배우며 이 놀라운 경험을 프랑스로 돌아가 전파할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KMOC 센터를 방문할 날이었어요. KMOC 센터는 디지털 기술로 가득 찬 정말 놀라운 곳이라고 들었어요. 호텔에서 나와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오늘 어떤 경이로운 모습을 보게 될지 상상하며 설레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건물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밝은 얼굴로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달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정류장마다 내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곧 전에 본 적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될 것 같았어요. 마침내 버스가 KMOC 센터 앞에 멈췄어요. 건물 정면에 큼지막하게 KMOC 센터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눈앞에는 밝은 디지털 스크린, 다채로운 포스터, 그리고 인터랙티브 키오스크들이 가득했어요. 마치 끝이 없는 거대한 교실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그때 친절한 안내인 박지연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어요. KMOC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했어요.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분명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금세 편안해졌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센터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디지털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긴 복도를 따라 여러 개의 스크린에서 재미있는 동영상과 과학,
예술, 역사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한 방에서는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천천히 움직이는 과학 실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물방울이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났어요. 프랑스에서 실험을 할 때는 작은 실험실에서 단순하게 진행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여기서는 기술 덕분에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생생하게 보였어요. 마치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견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또 다른 공간에는 미니 극장처럼 꾸며진 방이 있었어요. 편안한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한국의 유명 대학 강의가 상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한자리에 앉아 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그 교수님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주 쉬운 말과 명확한 이미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설명은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웠어요. 저는 마치 그 강의에 함께 참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스크린 덕분에 모든 것이 인터랙티브하고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KMOC 센터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배움이 얼마나 즐겁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화이트보드, 그리고 역사나 지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작은 게임 공간들이 있었어요. 학생들과 어른들이 모두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이곳에서는 배움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모험임이 분명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박지현 선생님께서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을 때였어요. 간단히 터치하자 스크린의 색깔이 바뀌며 유명 과학자들에 관한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직접 터치해보자 기술이 바로 반응하는 느낌의 짜릿함을 느꼈어요. 이 기술 덕분에 한국의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 참 신선하고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KMOC 센터에서 몇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탐험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기술이 어떻게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 센터는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모든 이가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며 탐구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장소였어요. KMOC 센터를 떠나면서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느꼈어요. 디지털의 경위를 통해 배움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했어요. 오늘의 경험 덕분에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배움을 쉽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굳어졌어요. 버스에 다시 올라타며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이 마법 같은 교육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겠다는 꿈을 꾸었어요. 오늘 저는 배움이 얼마나 생생한 모험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 있는 아늑한 카페가 작은 학교로 바뀐 곳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지금까지 본 크고 현대적인 건물들 외에도 다른 방식의 배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이 작은 건물이 생기로 가득 찬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내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떤 테이블에는 책가방을 메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청소년들이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어르신들도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어요. 벽에는 소박한 그림과 감동을 주는 문구들이 장식되어 있어 이곳이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한 테이블에 앉아 그 장면들을 지켜보았어요. 한쪽 테이블에서는 학생들이 역사 수업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친절한 선생님 한 분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디지털 보드를 사용해 중요한 내용을 적어주셨어요. 보드는 설명할 때마다 색이 바뀌었고 학생들은 주의 깊게 들었어요. 학생들은 단순히 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배움의 에너지와 활기가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저는 아주 멋진 어르신 이순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70대이신 이순자 선생님은 밝은 미소와 함께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젊은 분이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어요. 그 말씀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기술이나 배움에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순자 선생님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저는 이순자 선생님과 잠시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손가락 하나하나로 화면을 터치하실 때마다 마치 마법처럼 이미지와 글자가 나타났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매일 배우고 싶어요. 손주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싶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카페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한 젊은 선생님께서 새로운 어학 학습 앱을 소개해 주시고 있었고 몇몇 학생들은 서로 도우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잠시 쉬며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모든 얼굴에서 배움에 대한 관심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이 작은 카페가 마치 모두가 함께 배우며 서로 도와주는 안전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동네를 조금 더 둘러보았어요. 작은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고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미술과 음악 수업이 열리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배움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카페를 떠나면서 제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고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절실하게 느꼈어요. 오늘 만난 이순자 선생님과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배움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이야기와 꿈을 나누는 과정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이 감동적인 변화가 앞으로 제 교육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신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 덕분에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모험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늘은 유명한 EBS 본사를 방문했어요. EBS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은 에너지 넘치고 활기가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내부로 들어가니 따뜻한 미소를 띤 최영수 선생님께서 맞이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친절하게 건물을 안내해 주시며 EBS가 수백만의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교육 영상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주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쉬운 말투 덕분에 모든 것이 한층 이해하기 쉬웠어요. 최영수 선생님께서는 이곳의 교육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영상과 인터랙티브 도구를 통해 배움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거대한 스크린에서 과학실험, 역사 이야기, 재미있는 수학 문제 등이 담긴 영상을 직접 보았어요. 영상은 세심하게 만들어져서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엄격한 수업과는 전혀 다른 흥미롭고 생동감 넘치는 배움의 방식이었어요. EBS 본사를 떠난 후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은 방대한 책과 디지털 스크린, 컴퓨터들이 갖춰진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친절한 도서관 직원 정미경 선생님께서 도서관 곳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는 우리 지식을 모두와 나누기 위한 특별한 공간이에요. 라고 선생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수백만 권의 책과 자료들이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크게 감탄했어요.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컴퓨터를 통해 디지털화된 옛 서적과 문서들을 탐색할 수 있는 곳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도서관을 둘러보며 저는 프랑스의 도서관과는 너무도 다른 점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엄격한 규칙과 제한된 자료들 때문에 배움의 폭이 좁다고 느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지식을 탐구할 수 있었어요. 건물 구석구석마다 배움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모두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교육은 수업료나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최영수 선생님과 정미경 선생님과 같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나라가 국민을 진심으로 아낄 때 모든 사람이 성장하고 성공할 기회를 얻는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어요. 웅장한 도서관 홀 앞에 서서 저는 프랑스에서의 제 업무와 제 교육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교육의 힘을 믿었지만 오늘 이곳에서 경험한 것들은 그 믿음을 한층 더 확고하게 해주었어요. 여기서의 교육은 다리와 같았어요.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였어요. 배움은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서관을 나서면서 제 마음은 변화와 영감으로 가득 찼어요. 프랑스로 돌아가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보다 열린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깨달음과 변화는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배움이 모든 사람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은 저에게 또 다른 신선한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곳으로 유명한 세종학당에 발을 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이 경험이 제 교육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궁금했어요. 세종학당 내부는 밝고 따뜻했어요. 벽에는 한국의 역사와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친근하게 들렸어요. 저는 마치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배우는 큰 가족의 일원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학당의 원장 최수진 선생님을 만났어요. 최수진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며 세종학당에 오신 것을 환영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믿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단순하지만 희망 가득한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선생님께서 학당의 운영 방식과 수업 구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모든 수업과 강의가 학생들이 편안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교실은 밝은 빛이 들어오고 최신 설비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디지털 스크린, 작은 도서관, 그리고 토론을 위한 아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배움을 쉽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어요. 최수진 선생님과 함께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곳곳에 세심하게 준비된 모습들을 보았어요. 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며 서로 웃고 틀린 부분을 부드럽게 고쳐주고 있었어요. 또 다른 교실에서는 선생님께서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큰 스크린에 한글을 띄워주셨어요. 그 덕분에 한글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여기 선생님들이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 같은 존재임을 느꼈어요. 잠시 후 저는 공용 공간에서 학생들이 간식을 나누며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브라질 출신의 젊은 여성이 자신이 작가가 되어 문화와 사람들을 연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일본에서 온 한 남성은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인생의 시각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소박한 말들이 저에게 배움이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를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몇몇 학생들과 함께 앉아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들을 연습해 보았어요.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제 마음은 이 다채로운 문화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학생들은 인내심을 갖고 저를 격려해 주셨고 그들의 웃음과 친근한 대화 덕분에 배움이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며 그들의 발음을 따라 하려고 노력했고 올바른 단어를 말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루가 금세 지나갔지만 그 모든 순간은 깨달음과
작은 발견으로 가득 찼어요. 세종학당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희망과 소통의 상징임을 저는 확신했어요. 모든 수업과 대화 속에서 교육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라는 믿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배우면서 우리는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세종학당에서 열린 작별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부드러운 음악과 은은한 조명이 있는 큰 강당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소중한 순간을 나누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의 다짐을 느꼈어요. 오늘의 경험을 통해 제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따뜻한 소통과 단결의 느낌을 가슴에 담고 이 소중한 배움을 프랑스로 돌아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세종학당을 떠나면서 저는 제 한국에서의 모험이 한순환을 완성한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궁금증과 의심으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결심으로 마음이 가득 찼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더 큰 여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 여정은 전 세계의 배움의 정신과 서로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우정을 전파하는 길이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